자,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거부가 되고 한 25분가량 기자회견 비슷하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데 송 전 대표가 어제요.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디언 기우제, 영화도 언급했어요. 라이온 킹. 사람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비유법이 좀 눈길을 끌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직접 송 전 대표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들어보시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신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는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한정한 무대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배 소장님이 특히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송 전 대표 굉장히 어제 비유화법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종의 이 대선 출사표다. 대선 출사표다? 예. 왜 그러냐면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어요. 허허. 지금 이 돈 봉투로 자칫 이 혐의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진 출두를 했느냐? 모든 것을 걸고 검찰과 대립각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버리면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것이거든요. 지지층 그동안, 결집. 예, 송영길 전 대표를 이야기할 때 예. 인천시장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팬덤이 안 생겨. 하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도 팬덤이 안 생겨. 이번에 지금 팬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 그러니까 이 돈봉투 리스크는 지금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당명을 예. 더불어로 바꾼 이후에 가장 지금 더불어 큰 위기입니다. 더불어 큰 위기다. 허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승부수를 던졌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총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를 또 정조준했고 그리고 인디언 기우제 라이온 킹. 라이온 이 킹. 라이온 킹이 대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허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가장 인기가 많은 민주당 대통령이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예. 왜? 조국 전 장관의 지지층까지도 팬덤으로 결집을 하겠다. 이 포석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냐? 나하고 같이 결합이 안 되면 안 돼. 이런 메시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마크롱 후광 효과까지도 동원이 됐습니다. 왜? 무슨 말씀이세요? 레종 도네르를 2번 받은 유일한 정치인이다. 아하, 상 2번 받았다는 이게 거 강조한 거. 일종의 에펠탑 효과죠. 그러니까 예. 이게 총동원이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모든 걸 다 던져서 자기 정치 승부수를 걸어보는 겁니다. 어제 이 자진 출두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 측근들의 면면을 모르는 분들은 송영길 전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하. 제가 보니까 바로 알아볼 수 있겠는데 예. 이건 결과적으로는 뭐냐? 후속을 시켜달라. 지금 중도층, 수도권 지지층, 왜냐하면 인천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또 청년층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 예. 그리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선 출사표다. 대선 출사표다. 하하. 에펠탑 효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자, 여러 가지 송영길 전 대표의 어제 셀프 출석 이런저런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5선 한 중진 의원은 송 전 대표를 굉장히 추켜 세웠습니다. 송영길이요? 황소 같은 우직한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다웠다. 그분의 별명이 이제 황소거든요. 참 우직한 정치를 해온 분인데 그분이 돈도 거의 없는 분인데요. 근데 자기를 도왔던 분들에게 행해지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이런 수사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분노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과한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리더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 안민석 의원은 저렇게 황소 같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칭찬성 발언을 했는데 어제 송 전 대표 셀프 출두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전직 대표가 검찰과 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무작정 들이닥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송영길 전 대표의 회견은 86 운동권 특유의 소영웅주의가 느껴지는 회고적 원맨쇼였다. 민주당의 보좌관 입을 통해서 저런 얘기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쇼하지 마세요. 이철규 사무총장 수사 방해하지 마세요. 박대출 의장 일방 출두 기우제를 지내시는군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 나 하나 그러니까 송영길 하나로 퉁치자는 식의 사법 거래를 송 전 대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법조인이신 장현주 변호사는 어제 송 전 대표의 셀프 출두, 자진 출두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어제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는 사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과 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한 후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어제 출석 자체는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해찬 전 총재라든지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일정 조율 없이 출석을 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권 내부에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 아니 검찰과 일정 조율도 안 됐는데 저렇게 가서 출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보시는 부분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모두 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전 대표 그리고 정치적 리더로서의 어떤 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본인이 언제든지 출석할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이 앞으로 강제 수사에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분명히 작용한다고 보입니다.